전한시대 고사성어,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 후 8년. 고조 유방이 항우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연 때로부터 기원 8년, 왕망에게 멸망당할 때까지의 시대. 전한시대 고사성어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노주말, 강할강, 쇠뇌노, 의지, 끝말. 힘차게 나간 화살도 어느 지점에서는 힘없이 떨어진다. 아무리 강한 군사도 원정을 나가면 힘이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한 고조는 자기보다 몇 배나 많은 항우 군대를 패배시켰다. 그러자 흉노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정벌하려고 출전했다가 포위당했다. 진평의 묘안으로 간신히 포위망을 벗어난 이후 한 고조는 흉노족과 화친을 맺고 매년 선물을 보냈다. 그러나 선우는 자주 약속을 어기고 무례하게 행동했다. 우제가 즉위한 후 흉노족을 응징하기로 결정했다. 어사대부 한안국은 흉노를 공격하려는 원정 계획을 반대하며 그 이유를 말했다. 힘찬 활에서 튕겨나간 화살도 마지막에는 비단조차 뚫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무제는 응징을 포기했다. 그러자 강경파인 왕회는 새로운 계책을 진언하였다. 그렇다면 흉노로 하여금 한나라를 치게 만들어 우리가 맞서 싸우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고하고 몰래 마읍 안에 30만의 복병을 배치시킨 후 안문군 마읍의 호족 서빌로 하여금 간첩이 되어 흉노로 도망하여 선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였다. 서빌은 마습의 신임이 두터운 호걸로 지금 마음은 정세가 혼란하니 반란을 일으켜 현령과 관리의 목을 쳐 성위에 걸어 놓을 테니 공격하여 들어오게 하는 밀명을 내렸다. 그의 말이라면 선우도 믿을 정도였다. 선우는 서빌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한편 밀정을 보내어 마읍의 상태를 탐지하도록 하였다. 이때 흉노의 선우는 전에 흉노의 세력을 크게 떨쳤던 묵특의 손자 군신 선우였다. 서빌은 죄수의 목을 성벽에 높이 매달아 성내에 반란이 성공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밀정은 성벽에 매달은 목이 마읍의 현령과 관리들인 줄 알고 선우에게 연락하니 선우는 10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마읍 공격에 나섰다. 선우는 장성을 넘어 약탈을 자행하면서 마음을 향해 내려오는데 소, 말, 양 떼들이 초원 가득히 방목되어 있는데도 사람의 그림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야한 생각이 든 선우는 장성 가까이 있는 봉화대를 급습하여 봉화대 책임자를 신문하였다. 그런데 봉화대의 책임자는 고급 간부는 아니었지만 제1선을 담당하는 지휘자였으므로 한나라의 복병 계획을 알고 있었다. 신문에 모식인 봉화대 책임자는 한나라의 군대 30만 명이 마읍 안에 숨어 있습니다. 고 말하였다. 하마터면 한나라의 속을 뻔하였구나. 선우는 마읍 공격에 나섰던 10만의 기병을 모두 철수시킴으로써 한해 복병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30만 항군은 맥이 빠져버렸다. 고각하세. 구불곡, 항문학, 아첨할 악, 인간세. 항문을 왜곡하고 세상에 아첨한다 뜻. 정도에서 벗어난 항문을 닦아 세상에 아부한다는 뜻. 전한의 효예제는 등급과 동시에 천하의 인재를 구하여 먼저 시인으로서 이름 높은 원고생을 초빙하여 박사로 삼았다. 그때 그의 나이 이미 90세였다. 강직하고 직언하기로 유명하니 노인이 궁중에 들어오면 가까이 하기가 어렵게 된다 하여 황제에게 어떻게든 그에 대한 영입을 만류시키고자 사이비학자들은 뒷공작을 했으나 황제는 듣지 않고 기어이 원고생을 맞아들였다. 이때 원고생과 같이 초빙된 사람이 공소농이라는 소장학자였다. 멸시하는 눈초리로 대하는 공소농에 대하여 원고생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학문의 길이 어지러워서 속설이 유행하고 있어. 다행히도 그대는 아직 젊은 호학지사로 듣고 있어. 모쪼록 올바른 학문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 널리 퍼뜨려주기 바라오. 절대로 자기가 신봉하는 학설을 굽히면서 세상의 속물 따위에게 아첨아부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오. 선입감을 가지고 원고생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공소농은 그의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학식에 감복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자 무례했던 일을 깊이 사죄하고 제자가 되었다. 문전성시, 문, 앞전, 이룰성, 저자시. 문 앞이 시장터와 같다. 세도가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마치 시장 바닥처럼 붐빈다는 뜻. 후한의 성제 이후 애제가 즉위하자 조정의 실권은 외척들에게 넘어갔고 그는 황제라는 제위의 허명만을 걸어 놓고 있었다. 명유인 포선, 중신, 완괭, 왕선, 정승 등 이 조정을 바로잡고자 가나였으나 애제는 듣지 않았다. 정승은 외척들의 전횡을 보다 못해 누차 애제에게 아련을 청해 가냈다. 애제도 처음에는 그의 간언에 귀를 기울였다. 후퇴 후에 사촌동생을 시중광록 대부상으로 봉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간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후퇴후였다. 정승은 애제가 동현을 총애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자 다른 중신들과 함께 제3 간했으나 애제도 그 무렵에는 이미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죄를 얻어 힐책당할 정도였다. 정승은 그러는 동안 병을 얻어 사직하였으나 참고 있었다.
당시에 조창이라는 상서령이 있었다. 남을 고자질하여 아첨하는 인물로 전부터 정승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정승이 애제에게서 소원되고 있는 것을 알자 은근히 좋아했다. 정숭이 왕실의 여러 사람들과 빈번히 내통하고 있습니다. 의심컨대 무슨 음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상주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덧붙였다. 애제는 곧 정승을 불러들여 문책했다. 그대의 집 앞은 시장터와 같다고 하더군. 실책하는 애제의 말을 받아 정승은 이렇게 대답했다. 신이 무는 저자 같아서 신이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옵소서. 애제는 노에서 정승을 하옥시켰다. 사간인 손보가 상소하고 조창의 중상을 공격하여 정승을 변호했으나 황제는 손보마저 서인으로 강등시켰고 정승은 옥사하고 말았다. 백문불여일견. 일백백들을 문, 안일불, 같을여, 한일, 볼견.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풍문으로 들은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 한나라 선제 원년에 서북쪽의 칩거에 있던 티베트계의 유목민 강이 반란을 일으켰다. 본래 그들은 강이 설령이라는 종족이었는데 그들에게 허가된 황수 북방에서 점차남으로 목초지를 찾아 내려왔다. 이때 진압에 나선 한나라의 장수가 그들을 1천여 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원한이 깊어져 있었다. 그들은 원한을 품은 상태에서 힘을 길러 심심찮게 변경을 지키던 한나라 병사들을 공격하여 골머리를 썩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회의를 열어 그들을 진압할 장수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토벌군의 지휘자를 정하지 못할 때에 70이 넘은 장수가 나섰다. 바로 조충국이었다. 그는 상규 출신으로 지난 한무제 때에는 장군 이광리를 따라 원정을 갔었다. 그 전투에서 한때 포위되어 20여 곳이나 창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과 싸워 포위망을 뚫고 본진으로 돌아와 황제의 찬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날의 혈전으로 조충국은 거기 장군에 봉해졌다. 선제는 조충국을 불러 말했다. 장군의 군략과 병력의 규모를 듣고 싶소. 조충국이 대답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군이란 멀리 떨어져서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급히 금성으로 달려가 현지 도면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조충국은 금성으로 달려가 현지를 답사하고 둔전책을 세웠다. 즉, 보병 양만 명을 각지에 배치시켜 농사일을 해가면서 군무에 종사하게 했다. 그러자 1년이 지나 반란이 진압하게 되었다.